안녕하세요. 맥케니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간암 신약 리보세린과 캄릴리주마비 FDA 허가를 받으면 NCCN 미국제 국립종합암 네트워크죠. 여기 이제 공고 최우선 치료법 등재 자신한다는 이 HLB 그룹의 이제 공식 블로그에서 나왔던 이제 기획 기사인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그룹의 이제 공식 이제 블로그에 기획 기사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어제 이제 올라왔던 부분들인데요. 자, 간암 신약이라고 하는 말은 리보세린과 캄릴리주마비 병용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올해 허가가 되면 NCCN 권고 최우선 치료법 이 등재 자신한다. 이렇게 타이틀입니다. 정세호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대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언론사와 이제 인터뷰에서 그 FDA 허가를 획득한 이후에 빠르게 이 NCCN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제 이미 언론상에 한번 밝힌 바가 있고요. 그만큼 이제 NCCN의 업데이트가 아주 신속하게 철저하게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제 공보험, 사보험 모두 NCCN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고요. 세계 이제 암 진료 가이드라인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이 그 국립종합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암센터가 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한 25개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이제 합의한 어떤 공고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이 가이드라인은 이제 공인한 표준된 부분이죠. 여러 이제 의학 분야 중에서도 가장 이제 암 쪽에서는 이 완벽하게 이제 업데이트되고 철저하게 뭐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NCCN입니다. 이게 비영리 그 단체입니다만 굉장히 이제 키 오피니언 리드들의 임상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치료 관련되는 부분이 영향이 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NCCN이 무엇이며 NCCN 가이드라인 등재가 왜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 그 기획 기사가 올라왔어요. 보면 이제 이 NCCN 홈페이지 관련되는 부분인데, 저도 이제 이게 NCCN에 들어가서 그 회원으로 이게 무료거든요. 정제돼서 한번 살펴봐 이미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글에다가 NCCN을 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뜨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뜨시게 되면 그 본인의 이메일하고 이제 비밀번호만 하시면 그 계정이 무료로 나옵니다. 그러면 메일로 이제 오고, 그러면 들어가서, 왜냐하면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시려고 하면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검색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의 카테고리를 치고 이 가이드라인을 치면 요 PDP 파일을 다운로드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107페이지 정도로, 요거는 이제 작년도 이제 하반기에 업데이트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이제 버전 2니까 두 번,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 왜냐하면 실제 이제 임상의 어떤 사항들과 치료제로 이제 FDA 승인을 받으면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그래서 이제 리보세린과 캄릴리주마비 관련되는 부분에서 5월 전에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 이 부분들을 반영해서 빠르게 여기에 가이드라인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게 뭐 107페이지니까 꼭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어떤 분위기인지 내용인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충분히 이제 뭐 그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뭐 영상을 한번 만들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NCCN은 이제 약자가 내셔널 컴프리헨시브 캔서 네트워크죠. 미국 내에 이제 33개의 주요 암센터도 뭐 계속 뭐 늘어나니까 여기에 이제 비영리 조직입니다. 1995년도부터 해서 이제 암치료 관련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왔다. 그래서 전체 이제 암 종류가
한 300개 이상이 됩니다만 84개의 암 치료에 대해서 의사 환자용 가이드라인을 뭐 영상으로도 제공하고 웹비나로 이렇게 세미나로도 문서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 개발의 목적이 환자 치료, 뭐 타이틀이 이런 게 있어요. 암 환자들이 그냥 조용히 뭐 이렇게 죽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삶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어떤 부분으로 궁극적인 목표 아래에서 암 치료에 대해서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임상이라든지 종양학 전문의 환자공호장 61개 패널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1800명 넘는 이제 회원들의 다학제적인 의견들도 반영되고 있고, 이게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지금 이제 중국에도 이 관련해서 이제 뭐 번역이 되어 가지고요, 이 지침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 의사 95%가 진료를 할 때 특히나 항암에서는 이 NCCN 가이드를 참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키 오피니언 리드들도 중요하고 NCCN 가이드라인에 등재되면 여기에 이제 치료 관련되는 가이드라인을 참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22년 기준으로 NCCN 가이드라인 등록 사용자 가운데 48%가 외국인이다. 그래서 이제 기타 국가에서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 암 진료 가이드라인에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가이드라인이 NCCN 가이드라인이다. 그래서 암 치료의 가이드라인은 아스코라든지 에스모에서도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암학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NCCN의 가이드라인이 미국에서는 좀 더 널리 사용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운영하는 공공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어 앤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와 요걸 이제 CMS라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민간 최대 이제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암 보장 정책에 있어서 NCCN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참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제의 NCCN 등재 여부가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 쪽하고도 연결돼 있고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직판을 하게 되면 PBM 등재를 할 때도 이 NCCN에 얼마만큼 빠르게 등재되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 향후에 매출 관련되는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이 팩트이기 때문에 정세호 대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고 업데이트가 굉장히 1년에 뭐 작년에도 2번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허가를 받으면 하반기에 빠르게 등재될 가능성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뭐 표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NCCN 가이드라인은 각 암종별로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1차 치료제뿐만 아니라 선행요법, 뭐 그 다음에 뭐 보조요법, 지지요법, 그 다음에 뭐 간문맥 관련되는 부분의 색전술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국소치료라든지 전신치료 관련되는 치료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많은 임상의 어떤 결과, 그 다음에 승인의 여부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은 지난해 2월에 업데이트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암 1차 치료제로 가장, 그러니까 107페이지에 이제 내용을 보면, 프레퍼드 요법으로 이제 로슈의 메바시주밤과 아테졸리주맘, 그러니까 아바스틴과 이제 티센트린 관련되는 부분이 1차 치료제로 권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트레멀리무맘과 더발륨맘 조합이 꼽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도에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의 환자들이 처방받고 난 다음에 중담률이 좀 높아지고 이런 단점들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높아갔는데, 이런 어떤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범용적 언맷니드를 높여 놓았던 리보세라니까 캄넬류맘이 허가되면 이 등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류맘의 병용요법에 FDA 허가를 받을 건 무난하게 NCCN에서 권장하는 프레퍼드 요법에 등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 어떤 지금 권고되고 있는 요법에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환자군에서 일관성이 있는 약효, 그러니까 뭐 비바이러스성이라든지 바이러스성, 그러니까 원인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사망, 중증 진행 위험, 결국 이제 뭐 OS 값이라든지 PFS 이런 부분 데이터도 이제 바이엘의 소라페님 대비해서
사망률 관련된 해저드 레이쇼도 이제 한 절반가량 낮췄던 부분, 그 다음에 OS 값, PFS 값,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병용요법의 리얼월드 간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료 중단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리보세라린 병용요법이 최우선 선호요법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에 무게를 높이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 이야기를 계속 하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 기대를 반영해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매출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이후에 또 허가 이후에 또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사가 어제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중요한 어떤 순간들이고요. 그 관련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료 카톡방이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참여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